7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운수사가 어느 날부터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육상교통에 뛰어든 기업인 만큼 노선이나 차량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일까요? 차량에 노란색이 들어간 도색을 사용하는 천일고속입니다. 고속버스 승객도 물론이지만 주식시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천일고속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속사이자 범천일가 기업으로 1949년부터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천일고속과 천일여객그룹의 연역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1949년 9월에 부산을 기점으로 삼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발족되고 1966년 고려여객 창립, 1968년 고속버스 운송사업 인가를 받고 1970년 서울대전 간 고속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법적 계열사 분리를 통해 천일고속이 공식적으로는 독립하게 됐지만 천일여객그룹 회장과 천일고속 대표가 서로 형제 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완전한 교류난절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일고속에서 현재 담당하는 노선은 단독 배차 4개 노선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타 운수사와 공동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의 역사 자체가 부산에서 시작됐지만 천일여객과 고려여객과는 반대로 부산을 시종점으로 삼는 노선들이 주된 포지션은 아닙니다. 메인 노선이 무엇이냐고 거론되는 것들 가운데 서울 경부 포항 노선은 동양고속의 배차량에 비하면 부족하고 서울 호남에서 순천이나 여수로 가는 노선의 경우에도 금호고속의 배차량과 동일한 경우도 보이는 등 압도적인 운행률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동양고속만 해도 서울 경부 천안 노선과 같은 단독 배차이면서 조밀한 간격을 볼 수 있고 다른 경부선 쪽에서도 타 운수사보다 많은 배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 전주 고속 노선의 경우 평상시 시간당 한 편꼴로 출발하는 식으로 천일고속에서 20회 안 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노선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권에 각자 노선들이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던 천일고속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36,500까지 기록됐던 천일고속은 얼마 뒤 그래프가 급격한 오르막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에는 순간적으로 51만 8천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천일고속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된 배경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이야기와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재개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전달됩니다. 당시 서울시가 신세계 센트럴시티의 제안을 통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이 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고층 건물을 세우는 구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6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연내로 사전협상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60층 이상 건물을 건설해서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주거시설을 지상부에 구성하고 지하부에 터미널을 넣는 구상입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최대 주주는 신세계 센트럴시티로 지분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센트럴시티 다음으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천일고속이었기에 2025년 11월 중 재개발 전망 소식이 나온 이후로 증권 코너가 크게 반응을 한 겁니다. 물론 동양고속도 아주 약간이나마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해 2025년 12월 19일 기준 17만 대를 순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최근엔 3만 미만, 천일고속의 기세도 그 당시와 비교하면 힘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락세일 당시 크게 절망에 빠졌다는 표현도 나올 법할 정도로 안 좋은 쪽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숨에 증권가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천일고속이지만 주가 상황이 이른바 펀더멘털과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은 아직 협의 단계인데다 본격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한 시기는 2019년. 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린 2020년 이후로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지적됩니다. 엔데믹 시기 전후를 기점으로 고속시외버스 업황이 회복되기도 했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동양고속은 끝내 2025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도 천일고속의 근래 상황과 비교됩니다.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천일고속 대표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는 말을 남겼지만 서로 협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단순 적자 문제에서 끝날 게 아닐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4년간 자산 총계가 조금 낮아지고 자본 총계도 크게 줄었는데 부채 총계와 부채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서 2025년 결산 기준 금액만 400억을 초과했습니다.
동양고속의 부채도 2023년보다는 늘었다고 하나 부채 비율은 가장 최근 20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일고속에게는 불확실한 재무 안정성과 함께 자본 잠식 위험성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조합에 가입한 운수사들을 놓고 살펴봤을 때 천일고속보다 규모가 더 큰 운수사들도 있지만 작은 곳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한때 구동부그룹이라는 대기업 단체에 속했다가 이제는 코리아 와이드와 함께하고 있는 동부고속조차 영업이익만큼은 꼬박꼬박 기록했고, 동부고속과 계열관계의 속리산고속도, 코리아 와이드와는 한참 상관없는 곳인 삼화고속도, 버스의 여객선까지 담당하는 한일고속도 흑자였습니다. 다만 부채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 밖에 2025년 기준 흑자를 기록한 다른 운수사가 무엇이 있는지는 오른쪽 상단 링크의 영상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속리산고속과 삼화고속, 한일고속은 차량 대수가 100대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덧 2026년 하반기로 접어들었고 한 해의 마무리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가운데 과연 천일고속의 사정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4일 기준으로 2분기의 성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분기의 성적은 이미 공개됐는데 2025년 1분기에 비하면 영업손익과 당기 순손익 사정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4년간의 현금 흐름 상황을 살펴보면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은 올라갔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것은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7억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같은 천일가 기업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의 4년간 실적도 운수 부문을 놓고 보면 천일고속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역시 해를 거듭하면서 매출액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운수사가 속한 천일여객그룹에 쇼핑몰 애플아울렛도 있다는 점에서 천일고속과는 어느 정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아울렛의 실적은 2023년 이후로 20억이 넘는 흑자를 줄곧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